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민청원 1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2만 명을 돌파를 해야 그나마 5만 명 정도를 그래도 안정권 있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현재 진행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1억 사둔 거래소 파산할 때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이 법률도 되게 웃긴 게 가상자산 이용자 법률안입니다. 그것도 이용자 보호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뭔 이용자를 보호를 해줘.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답답해 미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해당 내용 요약만 좀 드린다고 하면 이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자, 통상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이체금을 거래소 보내니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거래소는 이용자가 투자한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예컨대 1억 원을 이체해서 약 8,800만 원이 1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며 고객의 1비트코인 자사 지갑에 보관이 된다. 만약 거래소가 파산하면 거래소 남은 예치금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정 책임을 지면 되고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이용자 보호법인지 저는 좀 갸우뚱하고요. 네, 그래서 댓글도 뭐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거래소 파산된 코인 다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100% 돌려받지 못한다가 아니고 다 돌려받지는 못한다 라는 게 핵심이고, 우선 반환 의무 없고요, 채권자한테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댓글에서도 세금만 먼저 거두려고 하는 양아치 새끼들이 너무 많다. 보호는 안 해주고 지들 할 일도 안 하면서 세금은 가져가려고 한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추계 예산에도 원래 예산도 먼저 뽑아놓고 계획 보고서를 쓴 다음에 이 예산 가지고 세금 예산이 만약에 여기서 코인에서 벌어들었던 세수를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할 건지 추계 예산도 들어가져 있지 않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좋은 데 쓴다고 해도 이게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이면 주먹구구식으로 쓸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 시스템에 있는 복지 비용을 이렇게 남발하면서 쓰는 게 과연 바람직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서 제 국민청원에서도 그 내용을 다 넣어놨죠. 근데 없다라는 거. 네. 이 내용에 적어놨죠, 제가. 자, 거래소 운영 문제 발견 시 배상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벌금만 있지 배상 내용 기준이 없다고. 그리고 이용자 보호의 법률안 내용을 읽어보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제가 요약을 해서 적어놨죠. 4천자밖에 여기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약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관심 있게 좀 보실 것 같아서 이번에 비트코인 이야기만 좀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6주 최저가 기록 반등 여부는 이제 PC는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고래들의 추매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공포 탐욕지수 연저점 갱신 여부가 중요해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제 차트적 관점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원화 기준점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편하니까요. 굳이 그냥 제가 그전에도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이 꼬리편을 남겼던 요 시점 2주와
2주에 거의 가까워지면 8천 초반대나 7천 후반대가 나오게 되면 거의 저점에 가까워진다. 이제 추세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거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지표는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 정비율 구간에서 조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더 추가적인 조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볼린저 밴드가 범주 차이가 이 정도까지 벌어지면 여기를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기본의 이론적 정석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거의 다 가까워졌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거의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방을 어느 정도는 버텨주면서 올라갈 확률은 몇 높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제 왜 이렇게 유출 비중이 좀 더 커졌고 급락도 많이 나왔냐? 이건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순 유출 비중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늘어났냐가 중요하겠죠. 저번에 2월 달에서 3월 달 추이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월 달 추이에 들어왔던 ETF 물량은 대부분 손실이 많이 났겠죠. 2월 달에도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2월 달에 3월 달 추이에서 대부분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성향자들은 이미 지금 물량을 좀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빅테크 7에 따른 수익성이 워낙 또 좋다 보니까 이걸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손익통산이 필요합니다. 손익통산. 네, 미국 손익통산 되니까요. 손익통산 미국 쪽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좀 손해가 많이 났네. 이걸 일단 팔고 그 다음에 수익 났던 거 팔면 상세가 되니까 나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월 3월 달에 있는 ETF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던 요 시점에서 나왔던 물량이 좀 더 가중이 되었다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콕스에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 마운트콕스에 있는 사건 내용은 7월 초부터 이제 비트코인 캐시 먼저 이 상황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먼저.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움직이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캐시의 상환이 먼저 찍혔다고 해도 이 물량은 한 방에 나오는 물량이 아니고요. 또 이것도 시장의 충격을 좀 그걸 어느 정도 상충시키기 위해서 특정 물량에 있는 그 이상만큼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많이 신청을 한다라고 해도 해당 달에 다 인출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는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악재적 요인은 이미 지금부터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3방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좀 적고 오히려 7월달 되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행보하거나 좀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상방은 좀 막혀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여기서 엄청 많이 빠졌더라도 도미넌스로 인해서 알트코인이 좀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7월부터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남아왔던 이제 마운트콕스에 있는 14만 개 빼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21만 개, 이더리움 5만 개, WBTC 7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이 요즘 7월달에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했으니 7월달부터 물량 또 던지기 시작하면 이게 겹치면 좀 안 좋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또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이 필수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번에 마이클 셀러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그 다음에 또 살 사람들은 또 산다라는 것입니다. 고래들도 최근에 6월 초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입을 했었죠. 그런 점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른 추이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위기가 다시 전환되는 시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블랙록 수석 투자 전략가도 CPI, PPI 개선된 만큼 이제 위험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받침 근거에 있을 만한 지표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 인하 한 번, 두 번 정도 할 것 같다라는 게 블랙록의 의견이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나스닥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2만 찍고 2만이 고비일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만이 고비 부분을 찍고 나서 그 뒤부터는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폭이 좀 컸었고, 그리고 난 뒤에 오히려 비트코인도 좀 영향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기반에 있는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이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에 있는 대기 자금도 계속 대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도 같이 영향을 좀 끼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